모시겠습니다. 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기자입니다. 저희 지금 좀 많이 늦은 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9시 지나고 있는데요. 방금 풀 취재, 만찬장 다녀온 기자 저희가 모셔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 신영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의 신영철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방송 처음 해보시죠? 네네. 처음 해봅니다. 유튜브는. 네. 유튜브는 처음. 다른 방송은 출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겨레에도 유튜브 방송이 있어서 거기 한번 나온 적은 있는데 거기 이제 정치 패널 분들이 나오는 데여서 맞아요.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그렇구나. 힘든. 오늘은 신영철 기자의 라운지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영철 기자는 한겨레 신문에서 일하신 지도 얼마 되셨어요? 저는 이제 8년차 8년 차. 기자, 8년차 기자고요. 대통령실 오기 전에는 외교안보 쪽을 한 3년 정도 했었고, 그렇구나. 네, 정당도 3년 정도 했었고, 정치부만 지금 이제 한 6년? 7년? 6년, 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베테랑 기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신영철 기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요 기자 괜찮다 싶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신문 신영철 기자하고 지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신 기자님도 그렇고 대통령실 출입하면서 에이펙 취재는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어제 도착하셨죠? 네, 어제 오늘만 도착했습니다. 하더라도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특히나 오늘은 관세 협상 타결까지 그리고 외교안보 분야까지 이제 협상이 완료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인데 풀 취재도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오전 풀 취재부터 오후 풀 취재까지 제가 쭉 갔었기 때문에 오늘의 그러면 대통령의 일정을 다 지금 현장에서 다 보신 거네요? 그렇죠. 이제 경제 분야에 들어가셨던 거 빼고는 미국과 관련된 건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점심 무렵부터 있었던 트럼프 환영 행사부터 시작해서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만찬까지 이어지는 전 일정을 제일 가까이에서 본 기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일단 환영 행사부터 해서 오늘 트럼프의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분위기나 뭐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서 볼 때도 항상 좀 업돼 있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더 강했다? 이런 그냥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적 느낌이다.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항상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취재를 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외신이든 내신이든 예측 불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오늘 처음부터 딱 드러났던 게 늦게 출발하신 게 아닌데 1시간 좀 이상 늦게 오셨잖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걸 아무도 지금 알지. 왜냐면 1시간을 그냥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그거에 따라서 쭉 밀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는 과정에서 뭐 기류나 이런 게 문제가 있지 않았나. 기류? 1시간이나? 왜냐면 늦게 출발한 게 아닌데 늦게 도착한 일본에서 거니까요. 늦게 출발한, 일본에서는 정시에 출발을 했는데 그쵸. 한국에 도착한 시간이 1시간이 늦어진 거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연설을 하실 때 보통 준비를 해서 하는 편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즉흥 연설. 그래서 오전에 이제 경제 관련 대한상의에서 주최하는 그 행사를 갔을 때도 그게 40분, 30분 넘게 했죠.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을 많이 하던데. 거의 약간 프리스타일 랩처럼 쭉 하시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거의 한 3시간을 기다렸죠. 3시간을 기다리면서. 풀기자들이. 그럼 거기는 이제 분위기 자체는 원래 하려던 그런 이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군악대가 연주를 한다 할지 그런 거 원래 한 번 해야 할 거를 이제 2번, 3번씩 하고 있고 이러면서 다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 기다리고 이유는 알 수 없고 트럼프가 왜 늦어지는지 모르겠고 늦는다더라. 왜 당국자들을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늦고 있대요 라고 기자들한테 안내해 주지 않나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한미 간에 정보 공유를 하는 게 있겠지만 또 굉장히 정보를 차단하는 그런 편인 나라잖아요. 잘 안 주고 이제 보안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관계만 계속 전달받았던 거죠. 1시간 늦는다더라. 기다려야 한다. 이유는 묻지 마.
뭐 이런 식의. 네, 네. 네, 그랬구나. 현장에서 굉장히 답답했겠어요. 그러면 3시간 동안 기자들은 풀 이게 어쨌든 가서 네. 트럼프의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네. 취재를 해서 뭐 그의 태도는 어땠고 옷차림은 어땠고 네. 뭐 연설할 때 제스처는 어땠고 뭐 네. 구두는 어땠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상세하게 이제 기자들이 이제 종합을 관찰을 해서 보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자들은 3시간 동안 어디에서 3시간 얘기합니까? 동안 저희는 거기가 박물관에서 오늘 네. 행사가 진행됐잖아요. 예, 그래서 경주박물관. 거기를 한번 쭉 둘러보고 예. 사실 그런 다음에 뭐 한 30분이나 1시간 동안 어떻게 풀 취재를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취재를 예. 하면 되는 건데 그 이상의 2시간이 예, 남아 예.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2시간 동안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 그냥 서서 추운데 이제 앉아 있고. 이야, 그냥 대기한다. 네, 네, 네. 하염없이 트럼프를 기다린다. 왜 늦게 오는 걸까? 예. 근데 막상 딱 들어와서 네. 직접 보니까 약간 위압감 같은 것도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근데 위압감이 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기에서는 눌리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가 센 그게 편이죠. 예. 약간 서로 위압감이 있으니까 어디가 밀린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팽팽한 긴장감. 네,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셨구나. 네. 사실은 뭐 오늘 뭐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네. 그리고 선물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렇죠. 네, 신라 금관이고 실제로 그게 230몇 돈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1억 네. 8천만 원 상당의 네. 이제 금관을 선물을 받은 건데 네. 뭐 그리고 훈장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무궁화 대훈장이라고 어쨌든 한국의 안보에 깊이 관여한 공로를 세운 네. 그런 분들에게 수여하는 상인데 트럼프가 뭐 당장 걸어보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그렇죠. 좀 어땠어요? 뭐 정말 아이같이 그런 표정이 나오던가요? 근데 아니면- 정말 아쉬웠던 게 네. 거기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가는 좁은 방이어서 거기 담당이 제가 아니었어요. 아이고야. 그래서 직접 표정을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네. 오찬에서도 그렇고 만찬에서도 그렇고 예. 그거에 대한 화제가. 감사함을 계속 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짜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훈장 받은 것도 기분 좋고, 네. 그리고 또 금관 선물 받은 것도 기분 좋고, 네. 미국에서는 노킹 시위가 한창이지만 네네. 그래도 나는 신라의 금관을 네. 선물 받아서 너무 좋다. 이제 이런 태도였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만찬, 오찬 메뉴도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뭐 오찬 만찬 설명 자료도 배포를 대통령실에서 했던데 네. 그 기자들도 봅니까? 뭐 먹는지 이렇게? 근데 뭐 먹는지는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보는데 예. 아무래도 오찬이나 만찬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이제 오찬은 업무 오찬이었고 저녁 같은 경우도 정상들이 모여서 업무 대화를 하면서 하는 만찬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경우는 모두 발언까지만 하고 빠져요. 기자들은 빠지기 때문에 어떤 밥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직접 아쉽다. 보기가 좀 어려운 아쉬움이 그렇군요. 있죠. 네. 직접 뭘 드시는지 보면서 어떤 거를 즐겨 하는지 좀 보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자료를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무슨 샐러드, 뭐 그다음에 이제 화합을 상징하는 뭐 무슨 밥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메뉴에 포함이 됐었다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재료들도 보통 많이 하는 게 한국 재료로 이제 그 상대국 정상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든달지 이런 식으로 융화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고. 그렇구나. 오늘도 에드워드 리가 맞죠. 만신 건가요? 궁금합니다. 뭐 어떤 나중에라도 이제 그 만찬, 오만찬 메뉴들이 이제 사진으로 기자들한테 배포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배포가 안 됐죠. 사진은 배포됐고요. 오차는 만찬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예. 지금 밤 9시가 넘었는데 언제쯤 주려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제 업무 오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관세 협상 굉장히 중요했는데 정상회담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타결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관측이 굉장히 엇갈렸잖아요. 그리고 에이펙이라는 기간에 꼭 맞추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보다는 국익에 우선해서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타결보다는 타결짓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타결이 됐어요? 그 소식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늘 이 대통령실에서 취재한 취재 기자로서 네. 오늘 협상 타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보세요? 근데 굉장히 급박하게 오늘 그러니까. 하루 진행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까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용범 실장 질의응답 과정에서 김용범 실장이 어느 정도는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신 게 네. 오늘 하루에 급진전된 게 맞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오찬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도 물밑에서는 계속 협상이 진행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찬에서 만찬 넘어갈 때 분위기가 조금 달랐던 느낌도 좀 있어요. 그래요? 네, 어떤 걸? 느낌적 느낌? 느낌적으로 예. 오찬에서는 아무래도 관세보다는 안보 이슈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이제 핵 잠수함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경청하고 관세 관련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내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만찬 자리를 가니까 저희가 사실 또 경계를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을 취재를 하면서 한국이랑 다르게 거기에서는 갑작스럽게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밀리면 안 되니까 각자 질문을 준비하자. 이래서 간 상태였는데 트럼프에게 던질 질문을. 그쵸. 예전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했던 것처럼요. 워싱턴에서 했던 거, 백악관에서 네, 했던 네, 것처럼 똑같이. 근데 오찬 때는 오히려 그런 질문 기회가 나올 걸로 생각했는데 안 나왔고 그리고 만찬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호스트니까 포토 앞에서 서서 한 명씩 정상이 들어오면 영접하는 이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빈이라고 해서 메인 게스트가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맨 마지막에 뉴질랜드 총리랑 같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제 옆에서 그 백악관 기자였는데 계속 백악관 출입 기자. 백악관 출입 기자였는데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왜냐면 소개를 할 때 한국어로 했거든요. 그럼 태국의 누구다라고 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덩치 큰 분이 있었어요. 백악관 기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타일랜드다, 뭐 어디다 얘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일종의 통역사 역할을 하신 그쵸, 거네요. 그쵸. 근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니까 갑자기 큰 목소리로 너 그러니까 딜에 성공했냐라고 묻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소리 지를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딱 정확한 멘트가 이거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We made a 딜인가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근데 좀 의심스러운 게 그 다음에 거의 한 10초 뒤에 AFP에서 속보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 기자가 AFP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미국 기자들 취재하는 스킬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딱 뭐랄까 그 규격화된 공간에 기자단이라고 이렇게 150여 명이 앉아 있고 손을 들어서 질문 기회를 얻어서 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는 대단히 신사적인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한다 하더라도 뭐 엠바고를 걸거나 아니면 이거는 오프입니다라고 하면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자는 징계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인데 거긴 굉장히 자유롭네요. 그렇죠. 소곤소곤 뭐 누구냐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다가 트럼프가 등장하자마자 자기 질문이 딱 할 수 있으니까 소리를 저는 그때 그렇게 소리를 지를지 몰랐는데 갑자기 했고 사실 그 전에도 캐나다 총리나 이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는데 캐나다 총리 무시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에게 메시지가 있냐라고 아까 그 기자가 똑같이 물어봤는데 들어갔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때 딱 멈추더라고요. 그러더니 We made a good deal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굿딜이라고 그쵸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는구나. 그때 그리고 그 뉘앙스 자체가 정말로 이제 좋은 딜을 했다라는. 그게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만찬장에 앉아서 모두 발언할 때도 그와 유사한.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서 아까는 이제 딜이 마무리됐다는 뜻이 있고 똑 떨어지는 얘기를 했는데 기자한테는. 근데 그 뒤에 모두 발언에서는 약간 좀 뭉개는 거의 다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된 거냐 만 거냐 또 트럼프에게 한번 또 당한 속은 게 아니냐 했는데 예. 김용범 실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예.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죠. 예, 네. 그러니까요. 김용범 실장이 마지막으로 도장을 꽝꽝꽝 찍어줬기 때문에 아 이제는 마무리되었다. 그러니까 그 한국 기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기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신뢰가 그렇죠. 좀 낮은 편이다. 언제 또 말을 네. 바꿀지 모른다, 저 워낙 사람은. 예외성이 많으니까요. 예. 야, 근데 한국 기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다 짜가지고 갔는데 그 신영철 기자는 트럼프한테 뭘 질문하고 싶으셨어요? 저는 이제 북한 관련 질문을 하려고 했죠. 북한? 그래서 북미 접촉? 북미 접촉보다는 이제 뉴클리어 파워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근데 뉴클리어 파워라는 말이 이렇게 NPT 상에 이제 핵보유국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해석이 계속 나왔는데 NPT 상의 핵 보유국까지도 인정할 생각이 있냐? 이거를 한번 질문을 하려고 했었죠. 그 자리에서 트럼프의 예상 답변 뭐였을까? 저는 이거는 피해 갔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사실은 이번 APEC 회의보다는 물론 뭐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또 내일 있을 미중 정상회담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걸 넘버원으로 생각했던 건 아닐까. 네, 정말 그게 안 되어서 좀 실망했나? 오늘따라 유독 좀 피곤해 보인다는 인상을 저는 받았어요. 현장에서 어떠셨어요? 김정은 얘기를 할 때는 확실히 좀 시무룩해 보이는 것 같아요. 시무룩해. 김정은 나오면 시무룩하다. 그래도 뭐 자기는 잘 안다, 김정은 위원장을. 그쵸. 마치 뭐 호영호제 하는 사이인 것처럼. 근데 이번 그 아시아 순방 기간 동안에는 너무 혼자만의 사랑을 표출한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호응을 하지 않는데 그리고 멘트도 계속 만나는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만나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말씀을 하셨죠. 북미 대화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맞아요. 뭐 일정이 맞지 않아서 안 돼서 좀 아쉽다 뭐 이런 취지로 먼저 이야기를 했고 일정이 안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얘기를 했죠.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은 제가 이거를 타이핑을 쳐가지고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이 되긴 했다. 그러나 그 언제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낸 거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내심의 뜻을 수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약간 공을 그 김정은 위원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좀 트럼프 우쭈쭈. 네 잘못은 아니야. 뭐 이렇게 너는 열심히 노력했어. 이렇게 약간 평가해주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사실 한국 기자들 입장에서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북미 접촉이 성사됐더라면 그랬다면 또 새로운 역사가 경주에서 바로 또 이 서울로 판문점으로 갔어야 됐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판문점으로 가거나 뭐 원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면 원산으로 가긴 힘들겠지만 아무튼 메인 이벤트가 될 뻔했죠. 이번 에이펙 기간 중에. 그러니까요. 뭐 올해는 뭐 어렵다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조금 더 그 몸값을 키워가지고 내년 9차 당대회 이후에는 트럼프하고 한번 만나지 않겠냐. 올해는 아니어도 내년에는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외교안보 오랫동안 출입했던 우리 신 기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한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좀 만나기가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러시아의 변화가 이끌어 나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계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러시아가 북한을 필요로 하는 게 굉장히 크니까 그때까지는 일반론적으로 보면 변화가 생기기는 힘들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외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번처럼 그냥 얼굴만 의제 없이 얼굴만 본달지 아니면 이번에도
계속 북한에게 해주겠다는 수위가 높아졌잖아요. 네, 나중에 네. 대북 제재 해제도 예, 얘기하고,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당근을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면 예. 한번 보는 것 정도는 음. 러우 전쟁이 끝나기 전에도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하는 의지가 너무 강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은 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을 지렛대로 삼아서 자기의 노벨 평화상을 그쵸. 받는데도 진심일까요? 후자겠죠. 네네. 예, 후자겠죠. 네, 그거를 네, 네. 김정은도 모르지 않겠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값어치를 키워가지고 확실하게 자기들이 따낼 것이 있을 때 네. 예, 그때 딱 나가가지고 하지 않을까. 네. 체제 안전보장 뭐 그런 것들 아닐까 싶어요. 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그 정상 국가로서의 핵 네. 보유 국가로서의 어떤 그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인정받고 평가받는 뭐 그런 외교관계 수립, 네. 네, 북미 간의 외교관계 수립 이런 걸 원할 텐데 좀 아직은 좀 멀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핵잠수함 얘기는 왜 꺼냈을까요? 그거는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가 돌아다닙니까? 취재를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협정과 예. 핵잠수함 간에는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극인 부분도 네. 있거든요. 원자력 협정 같은 경우는 평화적으로 그렇습니다. 쓴다는 기본 하에 하는 건데 예. 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계속 그렇죠. 이거를 군사적 이용으로 예.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그리고 우리 한미 원자력 협정의 군사적 네. 이용은 하지 못하도록 금지가 네.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과거에 그러니까 핵잠수함을 갖고자 했던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그렇죠. 과거부터 이어져 예. 왔는데 예. 박정희 때부터. 네, 예. 박정희 때부터 이어져 네. 왔는데 이거를 아마도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예. 시도하려는 게 있었고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쪽이 우려를 표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한번 그걸 말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있고요. 질렀다. 네네네. 해석도 있고 네. 그리고 오늘 이거는 나중에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서 좀 해소가 된 부분이긴 한데 네. 중국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중국 얘기했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를 이 부분은 했죠. 또 좀 오해하실 수 있어서 네. 제가 이렇게 언더라인을 해놨어요. 네, 네. 이렇게 보면 대통령께서 핵 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 얘기가 아니고 네.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을 추적 활동하는 데 제한이 있다. 네. 이거 나중에 또 그 메시지가 또 나오긴 네, 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네. 이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좀 허용해 주시면 저희 기술로 저희가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 여러 척을 건조해서 한반도 동해, 서해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주한미군 부담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사실 중국이 나왔어요. 내일 그렇죠. 시진핑이 오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다들 의아했죠. 예.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냥 생각을 했던 거는 네. 이런 좀 대중 압박성 메시지를 내서 중국과 만났을 때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센 거를 낸 다음에 그럼 우린 이건 사실 진위가 아니었고 그럼 우리는 그걸 좀 이제 너희들이 민감하지 않게끔 할 테니 뭐 이런 것들을 해달라 뭐 이런 지렛대로 쓰려는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성동격서. 그렇죠. 근데 나중에 나온 메시지가 중국 잠수함을 뜻하는 게 아니고 아니다. 중국 쪽에서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잠수함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주워 담았는데 그렇죠. 자, 그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보도지원 비서관실에서 오후 7시 53분에 브리핑 자료를 냈는데요. 한미 오찬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중국 쪽 잠수함은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것이 아닙니다. 해당 표현은 단순히 북쪽, 중국 방향의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쪽이다. 네. 북쪽, 중국 쪽. 네. 네, 나라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네. 해명 자료가 나온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 내일 중국이 문제 삼을 수도 있을까요? 과거 같았으면 윤석열 정부 같았으면은 바로 문제를 삼았을 거예요. 삼았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쨌든 좀 경과를 지켜보면서 한국을 관리하려고 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강한 메시지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또 대만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외교 채널이나 물밑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어도 정상 간에 만났을 때 이거를 메시지로 낸다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기자들 입장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핵잠수함 얘기가 덜컥 나와서 저거 무슨 맥락으로.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쭉 취재할 때 있었던 중요한 화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뭐 질의응답 과정이 아니라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게 딱 나오니까 이게 어떤 함의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이런 거 나오면 기자들끼리 막 토론하죠. 그렇죠. 그리고 워낙 또 이거 맥락이 뭘까?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또 말을 섞어가면서 토론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나요? 산으로 갈 때도 있죠. 산으로 갈 때도 있는데 또 이게 합리적인 것 같다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근데 사실 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랑 오래 통화를 하고 이러는 게 더 맞긴 한데 또 급할 때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보니까 약 한 150명 정도 되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그 에이펙 취재차 경주에 다 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정말 활발하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한국 기자들한테 여러분들 막 기레기 막 욕하고 그러시는데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대한민국 국익과 그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비전을 놓고 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많이 하는 모습을 제가 복도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또 다른 차원에서는 좀 한국 기자들 살아있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내일도 현장 풀 취재 가십니까? 내일은 안 갈 것 같습니다. 내일은 오늘 두 번 해서 해가지고 2번 면제 받았어요. 그러면 그런 풀 취재 갈 때는 어떻게 정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자원을 받았고요. 자원, 갈 사람. 맞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없을 때는 제비 순번이 뽑아요? 있어서 순번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죠. 그렇구나. 야, 오늘 그러면 같이 취재 갔던 풀 기자들은 어떤 기자들이었습니까? 오늘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는 아무래도 좀 연차가 높은 선배급들이 많이 갔죠. 그때는 순방이기도 했고 하니까. 오늘은 저보다 후배도 있었고 저랑 비슷한 분들도 있었고 저보다 조금 선배도 있었고 약간 다양한 구성. 약간 10년차 안팎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오늘 한미 정상회담 취재는 10년차 안팎들이 다 마크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 표정은 어떻든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적인 만남을 할 때 좀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즐거움. 사실 경기도지사나 자치단체장을 할 때도 물론 외교를 하긴 하죠. 근데 하지만 지금처럼 활발하게 할 만한 기회는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좀 봤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대통령 인상 깊었던 만찬을 한 명씩 영접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베트남 주석? 베트남 주석이 들어오기 전에 의전장한테 의전장 아니고 통역사였나? 의전장인가 아무튼 반갑습니다. 환영할 때 하는 말이 뭐냐라고 바로 이제 여쭤보시더라고요. 야, 이거는 진짜 취재 편의점 현장에서 풀 취재하지 않으면 모르는 얘기네요. 그래서 신까몬이다. 신까몬. 그래서 이제 베트남 주석이 들어왔는데 바로 신까몬 하시더라고요. 야, 센스. 뭔가 좀 각별하게 베트남 그쵸. 주석하고 좀 관계를 맺고 앞으로 사실 우리한테 아세안도 되게 중요한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친밀함을 과시하고 싶었던 그런 거군요. 식의 친밀감을 과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또 오찬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제 지나가면서 그 한국의 10월 말쯤의 날씨가 원래 이런지 그리고 경주는 어떤 도시인지 이런 거를 계속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었으니까 거기는 영어로 하기보다는 한국어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그래서 한국 날씨가 원래 10월 말이 굉장히 좋다. 경주는 고도다. 오래된 곳이다. 뭐 이런 것들을 옆에서 이제 얼핏 들리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말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영어인데 또 이제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랬구나. 야, 이게 정말
제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아, 이게 풀취재 갔던 기자들이 현장에, 저희는 이제 화면으로 그거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으로 보면서 놓쳤던, 아, 저런 장면들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건 궁금하더라고요. 미측 참모들하고 이재명 대통령 한 명 한 명하고 악수를 하는데, 누구였죠? 누구하고 굉장히 좀 길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또 그랬던 것 같고, 김정관 장관이었나요? 누가 박장대소를 한 것 같아서, 그게 김용범 실장 앞쪽이었는데, 저는 누군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이번 협상팀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은데, 김정관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상당히 높은가 봐요. 그런가 봐요. 아까 경제 포럼 거기서도 다른 나라 장관을 칭찬하고 그런 경우가 쉽지가 않은데 자기네 나라 장관도 있는데 자기네 나라 국무위원들 한 명씩 이미 다 칭찬한 다음에 김정관 장관을 칭찬을 했었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에이펙 취재 그리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어떠했는지를 종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신 기자님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들 모르고 지나갈 뻔했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신영철 기자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한겨레 신문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네, 한겨레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의 첫 출연이신데요. 좀 어떠셨습니까? 아, 사실 이런 방송이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업무 시간을 피해서 지금 한밤중인데 그리고 지금 좀 힘이 빠져 있어서 그래서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긴장을 안 한 것 같기도 하고요. 힘이 넘치면 오히려 좀 더 오버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너무 그리고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잘 재밌게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신 기자님이 평소에 성정이 굉장히 꼼꼼하고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대통령실 기자실 안에서. 아니요, 진짜예요. 자료도 꼼꼼히 보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기자라는 거 여러분들 꼭 알아주시고요. 신 기자님 앞으로 10년, 15년, 20년 베테랑 전문가가 되면 나중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외교안보 전문가로 와, 그때 우리가 취재 편의점에서 만났던 바로 신영철 기자가 지금은 저렇게 베테랑 전문가가 되어서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날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모실게요.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끝으로 저희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이펙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다들 미국에만 집중을 하셨는데 사실 에이펙 기간 중에 볼 수 있는 좀 지켜봐야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AI나 뭐 이런 본회의도 저는 볼 만한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직 중국과의 만남도 메인 이벤트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내일 같은 경우 미중도 있고 모레 이제 한중을 하고 다카이치 총리랑도 첫 회담이 있고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을 해서 재밌게 보시면 에이펙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언론 기자들이 성실히 취재해서 한 땀 한 땀 정말 소중한 정보들 매일 저희 독자들과 또 애청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또 저 풀취재 갔을 때 와, 신영철이다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어요. 차분하고 찬찬한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